안녕하십니까? 공동사업 실무 역량 강화 1차 시 공동사업의 이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공동사업의 정의와 목적, 필요성, 사업 전략 수립의 기초 개념, 공동사업 유형 및 유형별 추진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사업이란 무엇일까요? 공동사업이란 복수의 사업 주체가 공동의 규모 경제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협의적 관점에서의 공동사업은 동종 간의 개별 중소기업 단위가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광의적 관점에서의 공동사업은 동종을 넘어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개별 기업의 공동사업과 서로 다른 이업종 조합 간의 공동사업을 포함합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5조에서 공동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중소기업이 상호부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경제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첫째,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개선, 상표, 서비스 등 공동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사업 수행을 위해서 단지 또는 공동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째, 제품의 단체 표준과 공동검사,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 조사연구, 교육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도 공동사업에 해당합니다. 넷째,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원자재와 시설재의 수입 등 해외 수출입 사업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회 또는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입니다. 여섯째, 해외 전시 및 판매장의 설치와 관리로 국내 전시뿐만 아니라 해외 전시 사업도 공동사업 범위에 해당합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외에도 조합에서 사업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도 모두 공동사업에 포함됩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 2에서도 공동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협업 수행을 위해서 협업 지원 사원을 할 수 있는데 협업 지원 사업에는 협업자금 지원, 인력 양성, 기술개발 자금 출연, 수출 및 판로 개척 지원, 공동법인 설립 등에 관한 자문,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협업 지원 사업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상표를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셋째, 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로는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소기업,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 사업의 대상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 표준 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 제공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사업은 왜 필요할까요? 개별 중소기업은 기술 판매와 같은 내부 역량에 한계가 있어 수익 창출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개별적으로는 힘이 약한 중소기업자는 함께 협동하여 규모의 경제를 작동시킴으로써 수익을 추구하고 경제적 지위를 향상할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능동적 사업개발, 수익사업 다각화, 조합원 이익 극대화, 조합의 경쟁력 강화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조합원사들의 협력을 끌어내야만 합니다. 공동사업의 필요성을 산업구조 측면과 중소기업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산업구조 측면을 알아볼까요? 첫째,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집약화 및 전문화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공동사업을 통해 고부가 가치, 고급화를 추구하고 비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격화되고 있는 경쟁 시장에서 공동 대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기술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 수명주기 단축에 대응하는 공통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다섯째, 기업 간 협력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측면에서 보면, 첫째, 기업 활동의 일부를 공동화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판매, 구매, 생산, 개발, 금융, 홍보,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경영 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셋째, 투자비 절감을 통한 기업 경영 능력을 증대할 수 있으며, 넷째, 품질 향상, 환경 보전, 인력난 해소, 수출 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인 사업 전략 수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사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전략적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미래에 어디에 갈 것인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미래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전략적 질문을 구체화해 우리 조합에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 지금 우리 조합은 어디에 있나요? 두 번째 질문, 만약 변화가 없다면 우리 조합은 1년, 2년, 5년 또는 10년 후에 어디에 있을 것 같나요?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은 수용할 만한가요? 만약 두 번째 질문의 답이 수용할 만한 것이 아니라면 무언가 변화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마지막 질문, 우리 조합이 변한다면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변화에 따른 위험과 이익은 무엇인가요?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전략의 결정 요소 세 가지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합이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미션입니다. 미션은 조합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조합이 원하는 것은 비전입니다. 비전은 조합이 원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비전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량적 목표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30년 매출 1조 달성, 국내 1위, 세계 100대 기업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합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 핵심 가치입니다. 핵심 가치는 사업을 수행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션, 비전, 핵심 가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조합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략입니다. 전략 수립 프로세스는 시장, 경쟁사, 고객 등 환경 탐색 과정을 거쳐 조직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전략 수립 후 평가 및 통제를 통해 전략을 수정하거나 강화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환경 탐색을 위한 유용한 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시적 산업 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패스트 분석 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폴리틱을 뜻하는 P, 정치 환경 요인에는 정부 정책이나 법률 규제 사항이 있습니다. 이코노미를 뜻하는 E, 경제 환경 요인은 GDP, 물가, 환율, 유가 동향 등 거시 경제 지표 등을 말합니다. 소셜 컬처를 뜻하는 S, 사회문화 환경 요인은 인구,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환경, 윤리 문제 등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테크놀로지를 뜻하는 T, 기술 환경 요인은 디지털 인프라, 신기술 등을 말합니다. 이 네 가지 요인이 모여 PEST, 패스트 분석이 완성됩니다. 이를 활용해 우리 조합을 둘러싼 외부 거시적 환경을 분석해보고 기회와 위험 요인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합이 속한 산업의 외부 거시적 환경을 파악했다면 산업 내 환경을 분석하는
파이브 포스 모델을 알아보겠습니다. 파이브 포스 모델은 과연 우리 조합이 속한 산업이 매력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분석 과정입니다. 우리 조합의 과업 환경에서 중요한 요인 5가지를 이해하고 다양한 구성 집단들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해서 산업의 전반적인 매력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파이브 포스 모델에서는 5가지 힘, 기존 업체 간 경쟁 강도, 구매자와 공급자의 협상력,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 가능성, 대체품 출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기존 업체 간 경쟁은 심할수록, 구매자와 공급자의 협상력은 높을수록,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 장벽이 낮을수록, 대체품 출현 가능성이 높을수록 이 산업의 매력도는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외부 환경을 분석했다면 그 다음 전략 수립에서 중요한 것은 내부 역량 수준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부 역량이 부족할 경우 전략 실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은 부족한 내부 역량을 조합원사들의 협력을 통해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연구해야 합니다. 내부 역량 분석을 위해서 마이클 포터의 밸류체인 분석을 주로 실시합니다. 조합 내 각 활동 부문의 효율성과 조합 전체에서 지니는 위치를 분석해 내부 경쟁력을 진단하고 개선하게 됩니다. 밸류체인은 생산, 판매, 마케팅, 서비스 활동 등 직접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주 활동과 관리, 연구개발, 자원조달 등의 보조 활동으로 구분됩니다. 이를 분석해 각 단계별 조합의 경쟁력을 평가해보고 이 과정을 통해 내부의 강점과 약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과 내부 역량 분석을 통해 조합의 환경 탐색이 끝났다면 2단계,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외부 환경과 내부 역량 분석을 종합한 최종 분석 도구가 바로 스왓 분석입니다. 스왓 분석은 자사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환경상의 기회와 위협을 파악하여 사업 단위별 목표와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도구입니다. 여기서 내부 강점과 외부 기회를 결합한 SO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SO 전략을 통해 시장 기회를 선점할 수 있고 시장과 제품을 다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부 약점과 시장 기회를 결합한 WO 전략을 통해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약점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외부와의 제휴는 우리 조합과 다른 조합 또는 다른 기관과의 공동사업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스왓 분석을 통해 우리 조합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각각 생각해보고 공동사업을 위해 어떤 전략을 채택해야 할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사업 전략 수립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전략의 3C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C란 커스터머, 컴페티터, 컴퍼니의 앞글자입니다. 즉, 고객, 경쟁사, 자사를 말합니다. 결국 전략이란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사의 경쟁 우위 요소를 이용해 다른 경쟁사들과 차별화함으로써 시장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사와 경쟁사는 모두 고객에게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쟁하게 됩니다. 고객은 자신이 지불하는 비용 대비 효익을 가치로 인식하게 되며 가치가 높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화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목표 고객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는 바로 가치 우위와 비용 우위입니다. 가치 우위란 디자인이나 기능, 그리고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가치로는 기능적 가치, 사용 경험 가치, 그리고 상징적 가치 등 다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 고객이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는지를 파악해야만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용 우위입니다.
생산성 향상이나 기술 개발, 원가 절감을 통해 경쟁사보다 고객의 입장에서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면 고객은 우리 조합의 제품, 서비스를 선택할 것입니다. 전략 수립이 끝났다면 3단계 전략 실행 단계입니다. 전략 수립 후 전략은 실행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전략이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실행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행 이후 반드시 평가 과정을 거쳐 전략을 다시 수정하거나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조합이 전략을 수립한 후 실행에 실패하곤 합니다. 여기서 잠깐, 왜 전략 실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바로 성공 증후군 때문입니다. 성공 증후군이란 바로 과거의 성공 방식에 매몰되어서 기존 조직 문화의 타성으로 인해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공동사업을 수행하며 과거의 성공 방식에 매몰되는 성공 증후군을 경계하고 지속적으로 공동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해 조합의 자생력을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 4단계, 평가 및 통제 단계입니다. 이렇게 시행한 전략은 성과 창출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전략 시행 후 성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획 단계에서 설정한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가, 왜 차이가 발생하는가 등 성과를 주기적으로 측정, 평가해서 개선점을 도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CSF와 KPI입니다. CSF는 Critical Success Factors의 약자로 핵심 성공 요소 또는 전략 과제를 뜻합니다. KPI는 Key Performance Index의 약자로 핵심 성과 지표를 말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한 주요 전략 과제가 CSF, 해당 전략 과제의 지표가 KPI입니다. KPI는 가능한 수치로 표현되는 정량적 지표가 바람직합니다. 매출 목표나 신규 고객 확보 수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1965년) 협동조합의 단체 수의계약이 도입된 후 협동조합의 주요 수익원이었던 단체 수의계약 제도는 2007년 1월 역사적으로 사라졌습니다. 단체 수의 계약 제도는 중소기업 제품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보장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장이 지정 공고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할 때 관련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조달하도록 한 제도였습니다. 효율적인 계약 체결과 협동조합의 보호 육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등 일부 문제점이 부각되어 안타깝게도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협동조합은 조달 시장 외에 좀 더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협동조합 공동사업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구매, 공동상표, 공동판매, 공동 R&D, 공동시설, 단체 표준, 해외시장 개척, 인력 양성, 정부 지자체 지원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공동사업 유형 중 대표적인 사업은 공동구매 사업입니다. 2022년 중소기업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현재 수행 중인 공동사업으로 공동구매가 31.8%로 가장 많았으며 조달시장 참여 지원이 14%, 공공분야 공동판매가 13%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는 공동구매와 공동판매 중심의 공동사업을 넘어 공동 R&D, 공동시설, 그리고 조합 간 공동사업까지 다양한 유형의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운영해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1차 시 공동사업의 이해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